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9월 27일이고요. 네, 오전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그죠? 수요일인데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면서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돼요.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라서 휴장이거든요. 자, 최근에 보시면 차트가 우리 코스닥과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리면 9월 내내 빠졌어요. 코스피는 그나마 중간에 반등을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와 그리고 코스닥 150을 보죠. 어떻습니까? 9월달에 그냥 완전 전멸이었습니다. 전멸. 초토화 됐어요. 9월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쭈르르르 미끄러졌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주식은 뭐다? 확률 게임이다. 확률. 과거에도 항상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들이 있었었고, 그죠? 호재가 있을 때는 올라갔고 악재가 있을 때는 빠졌죠. 무수히 많은 그런 호악재들을 통해서 주가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 어떤 재료의 어떤 정도, 그죠? 파급력에 따라서 주가의 파동도 달라지겠지만 결국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은 빠지게 되어 있고 많이 빠지면은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확률을 적용시켜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 승률 높은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좀 배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 코스닥 존버 23이라고 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존버 시그널이 있었었는데 이제 2023년도 버전으로 제가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 존버 시그널이 구리냐 안 좋으냐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좀 더 집어 넣은 거예요. 네. 이 존버 시그널 23 요거 가지고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분석을 해볼 건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존버 시그널이 3개가 떴어요. 오늘로서 3개가 떴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죠. 네. 전 다음 주에 지수 코스닥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사인을 드린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존버 시그널 3개가 떴다. 자, 그럼 이제 과거 차트 어땠는지 봅시다. 과거 차트. 작년에 역대급 초고속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특히 나스닥이나 코스닥 같은 어떤 성장주 중심의 이러한 지수들이 많이 빠졌는데, 자,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CPI라든지 PC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들이 한참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죠. 거기다가 작년 2월인가 3월인가요?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설상가상으로, 그죠? 불확실성이 한참 고조됐었던,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당연히 그때가 훨씬 안 좋았죠. 그때는 물가가 잡히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그 역대급 초고속 긴축이 진행이 될 때였었고, 즉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모두들 다들 처음 겪는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다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베이비 스텝은 25bp, 그죠? 인상이고, 빅 스텝은 50bp, 자이언트 스텝은 75bp, 무려 75bp를 인상하는 거죠. 다들 처음 겪었단 말이에요. 아마 첫 자이언트 스텝이 6월 전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들이 되게 컸었어요. 네. 그때랑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수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지난 그 8월달부터 경고했었던 부분이죠.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 국제유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비중이 크진 않더라도, 높진 않더라도 분명히 CPI라든지 PCE 같은 이런 물가지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잡혔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한다면은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조정의 어떤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그죠? 누가 생각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제가 지난 8월 달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국제유가가 올랐던 게 지난 7월 달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쭉쭉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이제 눌림목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도 빠졌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도 제법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다시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물론 올해 금리 인상 1회는 남아 있어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지난 6월달 FOMC 회의 이후에 점도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는 FOMC 회의 이후에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그 점도표상에서도 이미 나왔던 부분이에요. 네. 연말까지 약 한 그 당시 기준으로는 2번 정도였나요?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다. 그죠? 네. 이미 뭐 공개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한 번 남아있는 거죠.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는 새롭게 추가된 사실이 없어요. 다만 이번에 추가된 사실은 뭐예요? 내년 2024년도 점도표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기대가 좀 일었었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상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예. 상당 기간 동결로 가면서, 그냥 나중에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그런 해석까지도 가능한 그런 점도표였었거든요. 예. 물론 점도표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어디까지나 투표하는 거예요. 그죠?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금리 상단 레벨은 이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다 투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지표는 매월 발표가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 2023년이고 그죠? 2024년도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서 미리 막 걱정해가지고 지수가 급락을 하고 이건 사실 좀 오바합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쵸, 여러분? 네. 물론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미 정부의 또 셧다운 이슈. 네, 매년, 이 셧다운 이슈는 매년 찾아옵니다. 그죠? 네, 매년 찾아오는데, 단기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지만, 자체가, 심각하게 큰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증시의 어떤 상승 추세를 꺾는다라거나 그런 게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매년 9월 30일에 끝나요. 회계연도가. 즉, 다음 회계연도는 10월, 그러니까 이듬해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그 9월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셧다운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봤자 잠깐이에요. 네, 셧다운 된다고 해가지고 폭락을 하는 거냐, 미국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셧다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어감 자체가 약간 좀 악재처럼 보여지는 거고, 예, 그냥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뿐이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여튼 매년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싸우면서 그런 이슈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매년.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최근에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다. 그래서 크게는 셧다운과 이제 점도표,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어떤 매파적 스탠스,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과거 사례를 보자. 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자, 작년에 한참 그 분위기 안 좋았을 때 보시면은, 존버 시그널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뜨고서 V자 반등. 하나, 둘, 세 개 뜨고서 V자 반등. 하나, 둘, 세 개 뜨고서 V자 반등. 그죠? 나오죠? 네. 이때는 이제 121선이 완전 꺾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인 거죠.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 하락 추세일 때에 3개까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전에는 보시면은, 그 전에 보시면, 상승 추세가 빳빳할 때 그나마
그나마 이제 막 꺾기 시작할 때는 하나 뜨고서 급반등.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강할수록 존버 시그널은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뜨고 급반등 나왔어요. 그죠? 코로나 때. 그 안 좋았던 코로나 때도 하나밖에 안 떴어요. 18년도와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역전쟁이 시작이 됐죠. 18년도에 무역전쟁이 시작이 됐고, 완전 최바닥권에서 보시면은, 자, 두 개 뜨고서 급반등. 하나 뜨고서 급반등. 그죠? 무역전쟁도 상당히 안 좋았던 악재죠. 네. 왜냐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구사하는 그 중국과 미국 G2 국가가 싸운 거 아닙니까? 네. 서로 막 관세 올리고, 미국과 중국 얘네 이 두 나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뭐 상당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쪽에 그 수출과 이제 수입 쪽 관련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얘네가 거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를 봤을 적에 거의 뭐 1위예요. 네.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는 거의 1위, 2위, 3위 매년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우리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보시면은 한참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에도 보시면 하나 뜨고 반등, 그 다음에 하나 뜨고 반등, 두 개 뜨고 반등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 개가 뜬 거예요. 그죠? 세 개가 뜬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매수죠. 그죠?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 개가 뜬다라는 거는 이거는 찬스다. 과거에 코로나 때도 하나밖에 안 떴고 미중 무역 전쟁 때도 하나 내지는 두 개에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죠? 지금 세 개가 뜬다는 건 수준 오바다. 작년에 초고속 긴축이 진행될 때에도 세 개 뜨고 급반등이 나왔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전 지금 강력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고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 때 보통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네, 그 전에도 보시면, 최근에 2020년도, 자, 2020년, 21년, 22년, 추석 연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증시가 다 올랐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네.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언제였냐면은, 그때 우리 추석이, 이때였었어요. 이제 이때 보시면, 자, 9월 7일, 9월 8일, 다음에 9월 13일 나오죠. 이 사이가, 추석 연휴였었어요. 그때 미증시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급반등이 나온 거죠. 왜냐면 미증시가 올랐었으니까. 그게 뒤늦게 반영이 된 거예요. 네. 실제로 이때 나스닥 보시면은 2022년도에 이때입니다. 이 나이에 이때. 네. 우리 추석 연휴 때 미증시가 급반등이 나온 겁니다. 나스닥이. 그죠? 근데 이게 작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작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재작년에도 2021년도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매년 추석 연휴 전후로는 이런 하락 파동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지금처럼 추석 연휴 전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추석 연휴 이후에 빠지기도 해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락 파동 이후에는 반드시 반등이 나오더라. 과거 사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두 번째로는 이제 주봉인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나스닥 주봉을 보게 되면 자, 여기 화면장을 보십시오. 빨간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음봉이 연속으로 4개가 나온 거예요. 음봉이. 자,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음봉이 자, 다이아몬드 하나, 즉 주봉상 음봉이 연달아 4개가 나왔을 때 다음 주에 양봉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음봉 4개, 양봉, 음봉 4개, 양봉, 음봉 4개, 양봉, 음봉 4개, 양봉, 음봉 4개, 양봉. 자, 지금 어때요? 2021년도부터 최근까지 100% 확률이죠. 그리고 지금도 음봉 4개입니다. 그죠? 이 패턴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양봉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전에 어땠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요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역전쟁 때. 2018년도부터 무역전쟁이 발발했죠? 무역전쟁 때 다이아몬드가 2개 떴다는 소리는 음봉이 5개라는 소리야. 5개 뜨고서 양봉. 그죠? 4개 뜨고 양봉. 이때는 좀 많이 떴죠. 무역전쟁. 이때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무역전쟁도 있었고, 일본의 우리나라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런 것도 있었었고 또 신라젠 관련해 가지고도 안 좋은 이슈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을 때입니다. 19년도 때 특이했던 거죠. 이때는 많이 나왔어요. 모든 어차피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매매 기법이라든지 볼 적에 100%는 없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쩌면 높은 확률 쪽에 배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네, 감안해도 2개 양봉, 하나 양봉이 나왔다. 맞죠, 여러분들? 그 전에 볼게요.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때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완전 최악이었었을 때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 그죠? 네. 보시면 이때도 하나 뜨고서 양봉 4개, 음봉 4개 나오고서 양봉. 4개 양봉, 4개 양봉, 4개 양봉, 4개 양봉. 확률이 되게 높죠? 그죠? 맞죠? 이때 보시면은, 이때는 뭐 5개 뜨고서 양봉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크게 안 빠졌어요. 5개째도. 그죠? 이때 4개 나오고서 양봉. 네, 5개 나오고서 양봉.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이 다이아몬드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과거 2013년도, 14년, 15년도에도 하나. 대부분은. 네. 맞죠? 아주 가끔씩 2개. 가끔씩 2개 나오고서 반대개 나오더라. 그 외에 좀 심각한 악재가 있을 경우에는 뭐 3개, 4개, 5개 이상 나온 적도 있는데 그런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존버 시그널 떴기 때문에 3개나 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다음 주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주봉상으로도 다음 주 반등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증시도 많이 빠졌고 지금은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다들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쪼그라들었는데 오늘만큼은 그죠? 오늘만큼은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